네, 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랑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변동을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분계를 하는 거예요. 예, 재무상태표로 가는 거는 이 자산이 재무상태표의 변동을 일으키고, 소모품비 3만원 비용 취소한 것은 손익계산서의 소모품비에서 3만원이 취소가 돼서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것은, 소모품 정리 분계를 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변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자,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역시 결산 시점에 하죠.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주식이라고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종가가 얼마였는가, 그걸 가지고 가격이 하락했으면 평가 손실, 가격이 상승했으면 평가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크다, 이거는 가격이 상승했다.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10,000원인데 공정가치가 12,000원이 됐으면 2,000원만큼 자산을 증가시켜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이 2,000원 자산 증가, 대변의 2,000원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2,000원. 그러면 자산이 증가되고 수익이 발생하는 처리를 해주는 거고, 반대로 동그라미 2번의 사례를 보면은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장부 금액이 더 크다, 공정가치가 작다. 이거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례를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 금액은 10,000원이며 기말의 공정가치는 8,000원이다. 2,000원 하락했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2,000원 비용 발생,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정리하는 거. 네. 기중에 여기 사례를 또 보시면 되는데, 장부상 현금은 5만원이고 실제 현금이 6만원이었대요. 그럼 만원을 차변에 잡아야죠. 현금 만원. 그리고 원인을 모르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산 때 이 만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금 과부족은 반대쪽에 와서 없어져야죠. 그리고 대변에 이것을 자비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많았던 현금 만원은 결산 때 자비익으로 되는 것만 남게 되고, 현금 과부족은 여기서 발생했다가 여기서 없어지는 거죠. 네, 현금 과부족을 정리할 때 결산 분계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또 사례 하나는 잡손실이 나는 경우죠. 자, 날짜, 이 날짜, 첫 날짜는 9월달이어도 좋아요. 9월 1일날 장부상 현금은 5만원인데 실제는 4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을 기록하죠. 차변에는 원인을 모르니까 현금 과부족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결산일까지도 이 만원이 왜 부족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기록해서 잔액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건 뭐만 나오면요? 네, 남는 건 대변의 현금은 잡손실이었다.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현금이 부족했을 때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 당일에 현금 불일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위의 사례는 결산 전에 이미 불일치가 있었고 결산하는 날까지 밝혀지지 않아서 잡손실이나 잡이익 처리를 한 경우. 그런데 이 경우는 뭐냐. 결산 당일날 불일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과잉이면 바로 잡이익, 차변에는 현금, 부족이면 잡손실, 대변의 현금. 현금 과부족 계정을 만들지 않고 결산일 당일날에는 과잉이면 잡이익, 부족이면 잡손실 바로 처리합니다. 상대 계정값은 그냥 현금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결산 정리분계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거.
자, 기중에 법인세 중간 애납을 했다든가 이자 수익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을 우리가 당했다. 그러면 그것을 선납세금으로 자산 처리해야 하잖아요. 이것을 결산 시에는 법인세로 대체시켜야 돼요. 그래서 선납세금이 대변에 가죠. 선납세금 대변, 차변은 법인세. 이렇게 12월 31일 날 선납세금이 있으면 이렇게 꼭 정리해야 됩니다. 차변이 법인세, 대변이 선납세금. 이게 다 수동분계 내용이다. 이거. 또 비유동부채의 유동성 대체분계, 이것도 수동분계라고 그랬죠. 사례를 보면은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50만원의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장기차입금이 내년에 상환해야 된다면 1년 결산일 기준으로 1년 내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이거 비유동부채가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차입금으로 그대로 놔두면 계속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차입금은 부채 취소, 부채 감소시키고, 그러면 비유동부채에서 빠지겠죠?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로 개정과목을 대체시킵니다. 이거는 유동부채에 해당되는 개정과목이죠? 그래서 유동부채에서 증가가 돼요. 그래서 비유동부채는 없어지고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그래요. 유동성 대체분계. 이론 때 여러분 강의 들은 기억이 나시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수동분계사항에 대손충당금을 환입하는,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결산일에 대손 설정률을 곱해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이 더 커요. 추정액보다. 그러면 초과된 것을 줄여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충당금,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기록하는데, 대손충당금은 여러분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설정할 때 대변에 설정했다가 줄여줄 때는 차변에 와서 줄어듭니다.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감해주는 계정이에요. 비용 감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사례가 있네요. 한번 볼까요? 결산일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20만원이고 대손 설정률이 1%면은 20만원의 1%는 2,000원이죠. 2,000원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3,000원이 있어요. 대손 충당금이 이미. 그러면 2,000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000원을 2,000원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분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 그래야 3,000원이 2,000원으로 돼요. 일반적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동 결산 정리 사항을 표에다가 다시 분계사항, 지금 사례 들은 것들을 다시 표에다 정리했어요. 뭐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것 같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유 안 보고 싶죠? 예, 너무 복잡스럽게 느껴져요. 예, 그러나 이미 여러분이 아무리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다 공부한 것들입니다. 예, 공부한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동결산 사항은 이런 내용을 수동결산한다를 우리가 아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결산 분계는 어떤 것이 있느냐? 아까 드렸지만은 자동결산은 전표를 여러분이 하나하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가지고 거기 가서 나중에 입력을 딱 한 다음에 전표는 자동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전표 추가를 눌러서 결산을 끝내는 겁니다. 비교적 쉬워요, 이게. 그러면 입력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디다가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지. 그래서 자동결산 사항으로 뭐가 있느냐? 상품 매출 원가를 발생시키는 분계. 자동결산 사항인데요. 입력은
기말 상품 재고액만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대손 삼각비에다 입력하면 돼요. 또 감가상각비 계상을 감가상각비란에다 입력하면 돼요. 또 퇴직급여를 계산해 가지고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분계가 만들어지고요. 또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에 대해서 기타의 대손 삼각비에다 입력하면 돼요. 법인세는 법인세란에다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선납세금이 있었던 거는 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것도 있나요? 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앞에서 이론 공부하면서 몇 번씩 언급이 되었던 그런 작업들인데, 이러한 작업은 수동 분계 안 해요. 자동으로 분계할 겁니다. 전표 추가라는 산출을 가지고. 네, 그래서 상품 매출원가 계상은 이런 분계를 자동으로 만들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를 하려면 뭐를 한다고요? 기말상품 재고액. 이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한 다음에 전표 추가를 누르면 뭐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하는 겁니다. 밑에 보이는 전표. 그 다음에 대손 예상액을 계상하는 거 여러분 대손충당금 설정 이론에서 다 배웠고요. 네. 대손 삼각비란에다 입력하고 역시 전표 추가 누르면 이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또 감가상각비 계상은 우리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이미 해놨죠. 네, 거기에 가서 이제 기능 모음에 가가지고 감가상각 반영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 해당되는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부면 차량 운반부에 감가상각비란에 자동으로 입력되고요. 전표 추가를 누르면 이런 형식의 전표가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퇴직급여 계상, 퇴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해 가지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걸 빼 가지고 결산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을 빼요. 뺀 금액을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 입력할 겁니다. 퇴직급여 전입액란에다가 추가로 설정할 것만 입력을 하면 돼요. 추가 설정액을 여기다가 입력할 거예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삼각비는 우리가 대여금이다 그러면 대여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추가 설정 금액만 기타의 대손삼각비란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면 이런 전표가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우리가 선납세금 아까 입력했던 선납세금 부분을 뺍니다. 법인세 추산액에서. 법인세 추산액을 문제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선납세금을 빼요. 아까 일반 전표에 입력한 거. 그 뺀 나머지만 입력을 합니다. 법인세 계상액에다 입력을 해요.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면 이러한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 이런 전표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뭐 제가 좀 아주 빠르게 결산 정리 분계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빠르게 여러분이 설명 들어 놓으시고 나중에 하나씩 이게 대부분 이제 이해가 이제 하다 보면 이해가 잘 되는 것도 있고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책을. 그래서 제가 뭐 여기에서 별로 숫자 데이터가 없는 걸 가지고 이게 꼬치꼬치 책을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주무시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정리를 마쳤어요. 이론 때 한 번씩 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제 결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5개밖에 없어요. 내용이. 이제 뒤에 다른 회사에서는 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일단 여기에서는 5개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일단 결산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설명을 잘 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여기서 또 수업을 끊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수행을 이 회사의 결산분계 수행을 일반적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하고 그렇게 해볼게요.